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스탁픽이 아니라 매크로 환경과 시장의 변화를 이해해야 되는 고된 여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뉴욕 시그널이 한 주의 시장 환경을 파악을 하고 자금의 흐름을 살피며 마지막으로 이 투자 전략을 살펴보는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인 요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언제는 안 그랬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 지금까지 시장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 이 발표된 도매 물가인 이 생산자 물가는요, 더 떨어졌어요.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폭망 수준의 하락세. 그러니까 실제로 PPI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CPI나 PCE는 곧 따라갈 것으로 보이죠. 자, 이름으로써 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는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이제 시장은 기껏해야 2월 25bp에 3월 25bp 올리고 연준이 금리 종결자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시장은 한 발 더 나갔어요. 연준의 최종 금리가 4.9% 수준에서 멈추고 향후 18개월 동안 거의 뭐 200b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CPI가 최근 3개월 동안 실질 상승률이 전혀 없었죠. 물가 상승세가 딱 멈춘 겁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이 초강세를 보인 것도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여기에 금리와 달러가 함께 동반 하락하면서 금융 환경도 아주 훨씬 편해집니다. 기술주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보다 이 미국 경제가 더 빨리 침체에 빠지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소비의 척도가 되는 소매 판매가 무너졌죠. 12월 소매 판매가 2022년 기준으로 월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2개월 연속 하락세라는 거죠. 이 시기가 또 안 좋은 게 11월과 12월은 땡스기빙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데 이 기간에 소매 판매가 망이었다라는 건 기업들한테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죠.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제조업의 주택시장까지 경제가 안 좋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죠. 이 제조업 지표는 미국 경제 선행지표로 인식이 되는데 그 선행지표가 지역 연은들이 미리 발표하는 지역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런데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이 신규 주문을 비롯해서 출하지수, 심지어 고용까지 두 자릿수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황이 좀 심상치 않나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번 주 시장은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합니다. 시장은 그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대신 침체에 대한 우려는 강해졌는데요. 그럼 돈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지난주 자금 흐름을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바로 이머징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무려 127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거죠. 최근 시장은 확실히 이머징에 주목을 하고 있죠. 일단 밑밥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그 오랜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를 완전히 재개하고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글로벌 시장을 옥죄던 달러 약세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을 연초까지만 하고 멈출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죠. 돈이 미국에서 나와서 이머징으로 흘러 들어갈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채권 시장도 주목할 만한데요. 채권으로 무려 144억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주식 시장으로 75억 달러만 유입됐으니까 거의 2배가 넘게 돈이 흘러 들어간 거죠. 이제 시장의 주도권은 채권이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도 6억 달러가 유입돼요. 여기서 이제 현금이란 건 안전한 현금성 단기 투자 상품,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나 CD 같은 것을 의미를 하죠. 어쨌거나 채권 시장은 물가 연동채만 빼고 모두 자금이 유입되는 초강세를 보여줍니다. 물가 연동채는 이제 21주 연속 자금 유출을 겪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과 유럽 그리고 이머징은 모두 자금이 유입됐어요. 특히 이머징이 압도적인 102억 달러가 유입됐고 유럽은 49주 만에 처음으로 2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죠. 그런데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58억 달러로 자금이 3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지캡하고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자금이 줄줄 흘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은 매크로 환경을 감안한 장기적 전략하고 함께 월가의 전술적 투자 전략으로 불리는 단기 전략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매크로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일단 현재 시장을 들어올리는 가장 큰 팩터, 즉 중국발 훈풍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중국은 투자가 불가능한 나라라는 낙인이 찍혔었는데 상황이 지금 순식간에 바뀌었죠. 중국의 경기 재개 소식은 분명 호재지만 그동안 중국이 몇 달 만에 이미 저점에서 52%나 올랐어요. 그리고 유럽은 33%, 그리고 닥터 카퍼, 구리는 32%가 오릅니다. 시장이 너무 빨리 그리고 높이 호재를 지금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죠. 두 번째는 바로 부채 한도 이슈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가 드디어 31조 4천억 달러에서 천장이 부딪혔습니다. 미국은 사실 부채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정부 지출을 하려면 부채 한도를 더 늘려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크레딧 카드 한도가 찬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스스로 한도를 높이면 그만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서로 지금 치킨 게임을 하느라 합의가 안 됐고요. 이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서 올해 중순까지 이제 어찌됐건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국가 부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어쨌든 되겠죠. 문제는 그동안 시장 유동성이 마르면서 연준의 긴축각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시장이 연준의 의지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장의 랠리 동력은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인데요. 시장은 연준이 25bp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최종 금리를 5% 이내로 멈추고 올해 내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데 베팅하고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25bp 인상만 제외하면 최종 금리 5% 이상을 계속 말하고 있고요. 금리는 계속 높게 유지할 것이다. 이것도 꾸준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과 연준의 일종의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시장이 그렇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스닥은 200일 이평선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매크로적인 환경은 여전히 시장이 위험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보수적인 스탠스가 약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단기 전술적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은 아직 하락 추세에 갇혀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작년부터 이 추세의 벽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올해까지 5번의 저항을 보여줄 정도로 통곡의 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추세의 변화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나타난 전형적인 탑 패턴의 캔들, 양봉의 망치 그리고 장대 음봉이 이어지는 이브닝 스타 패턴인데요. 이 패턴 이후 시작은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은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기 위해서는 결국 상단을 다시 돌파해야 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시그널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이 폭이라고 하죠. 마켓 프레스라고 하는 수면 아래에서의 시그널을 보면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기업보다 많은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AD 라인은 주가를 선행해서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먼저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이런 기조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고점을 높이고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보다 더 광범위한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NYSE 인덱스가 이미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죠. 베어마켓이 끝날 수도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시그널도 있습니다. 바로 S&P 500의 월봉, 그중에서도 9일 이평선과 21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를 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역사적으로 이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를 하락 반전한 경우는 2001년 2월 그리고 2008년 6월 단 2번뿐이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아주 빠르게 상승을 해서 추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는 이상 여전히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시그널의 시장 동향 및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